자, EBS 베스트 레벨 3 수원 2권입니다. 자, 챕터 4부터 7이었고요. 먼저 챕터 4부터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6평에는 사인 코사인 법칙이 쉽게 출제가 됐죠. 여러분들 중에 틀린 사람도 있지만, 근데 언제나 방심할 수는 없어요. 6평이라고 해서 수능이랑 똑같은 문항 배치일 리도 없으니까 그냥 공부합시다. 자, 98번 직각 삼각형이 있고 90도 60도가 있고 BC가 2다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본인이 맞췄던 문제라도 내가 하는 말을 좀 잘 듣고 행동 강령이나 요령을 머릿속에 심어준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잘 들으세요. 자, 이렇게 나와 있다. 일단 여기가 2cm고 여기가 특수각 60도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AB의 길이는 현재 얼마인 거야? 여기 1이고 그 다음에 이쪽 AC는 얼마인 거야? 루트 3 이렇게 특수 삼각형일 것 같고, 그 다음 어디에 각이 같냐면 PAB 요만큼을 내가 세타라고 하면 이쪽에 또 세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세타가 있는 그런 상황이래. 그래 놓고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것이 AP의 제곱 요만큼 X, 그 다음에 BP 요만큼 Y. 매번 말해주면 필기할 거면 딴 데다가 하세요. 다시 한번 네가 책에다가 스스로 풀어야지 내 필기를 보면서 풀게 되면 안 좋으니까. 오케이, 일단 각도를 좀 표시해 봅시다. 여기 60도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반대편에 있는 얘는 60도에서 세타만큼을 뺀 것 뭐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이쪽이 당연히 직각이었으니까 남아있는 이쪽은 90에서 세타만큼을 뺀 것, 그 다음 여기는 뭐 30도에서 세타만큼을 뺀 것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여기가 90 빼기 세타였고 여기 세타였으니까 남아있는 여기가 몇 도야? 직각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 이쪽이 세타고 이쪽이 60 빼기 세타니까 또 합치면 또 60으로 깔끔하네. 그렇다는 거 이쪽의 각도는 얼마고? 120. 그 다음에 세타랑 30 빼기 세타니까 이제 이쪽은 150도가 되면서 안쪽에 있는 길이들이 다 좀 이쁜 특수각들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 뭐 이왕 XY라고 나왔으니 여기도 일단 Z라고 해놓고 일단 할 수 있는 직거리들을 다 해볼게요. 첫 번째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사인 법칙도 가능할 것 같아. 각들이 되게 많거든. 자, A, B, P 이런 데서 먼저 사인 법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봅시다. 자, 왜 내가 일단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자라고 할 거냐면, 보통 변이 많으면 뭘 써야 돼? 코사인. 각이 많으면 뭘 써야 돼? 사인. 또 얼추 정해져 있단 말이야. 상황이 특정하게 주어지면. 근데 얘는 잘 생각하면 변도 되게 많고 각도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뭐가 정답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치? 자,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볼게. 이 문제 하나로 우리가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쪽 문제에서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들을 다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사인 법칙부터 해봅시다. 삼각형 ABP부터 보자. 좀 그림이 작지만 잘 봐줘잉. 자, 60-세타에 대한 사인 법칙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 왠지 안 이쁘긴 해. 그치? 미적 분로가 아닌 이상 60 빼기 세타는 좀 안 익숙한 각이야. 그래서 세타랑 120도가 더 이쁜 애들로 해보자. 자, 세타가 바라보는 건 누굽니까? Y를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 120도는 뭘 바라보고 있나? 1. 근데 사인 120도가 얼마냐? 마이너스 같은 헛소리 하지 마세요. 어떤 새끼야 진짜 지금. 2분의 루트 3이겠지? 뒤집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삼각형 BCP에서도 한번 해볼게. 이번엔 또 150도가 바라보는 2cm, 그 다음에 30 빼기 세타 안 이쁜데? 세타가 바라보는 Z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지금 Z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사인 150도 분의 2야. 근데 사인 150도가 얼마임? 그럼 분의 2니까 얼마야? 4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 다음 ACP. 뭐 얘는 직각 삼각형이긴 합니다. 그치? 자, 그래서 그냥 사인 법칙으로 하자. 사인 세타가 지금 X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인 세타가 바라보는 X는 90도가 바라보는 루트 3인데 뭐 사인 90도에 얼마니까? 1이니까 일단 루트 3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일단 이것만 갖고는 답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일단 보류. 그 다음 코사인 법칙 쭉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A, B, P를 봤을 때 세타 주인공으로 코사인 법칙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120도 가지고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뭐가 맞는지 모르겠으니까 둘 다 좀 해볼게. 자, 세타 주인공으로 한 번씩 세워볼게. 자, 누구의 제곱분으로 시작하면 돼? 예? 예? 자, y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x 코사인 세타 라고 식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120도가 바라보는 1 기준으로 한 번씩 세워볼까? 그럼 1은 하고 어떻게 되나?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 코사인 120도겠지? 근데 코사인 120도가 얼마임? 그래서 여기를 그냥 플러스 라고 한번 써봅시다. 이제 써놓고 보니까 이게 이쁠까 요게 이쁠까? 근데 아직도 판단이 잘 안 돼. 왜냐면 얘는 비록 x도 있고 y도 있고 코사인 세타도 있어서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어쩌면 다음 삼각형에서도 또 코사인 갖고 하면 또 그들끼리 연립이 될지 또 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고, 아래쪽 식은 그냥 얘 나름대로 그냥 이쁘게 생겼어요. 미지수 2개밖에 없으니까. 또 아직 잘 못 고르겠어. 자, 결정장애일 땐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BCP에 대해서 써볼게. BCP. 똑같은 기준으로 먼저 세타 기준 해보자. 세타. 자, 현재야. 누구의 제곱은? 불러. 쭉 부르세요. 제발 빨리 좀. 왜 말을 끝까지 못해? 병신이야 진짜. 또는 이번에는 150도가 바라보는 이 각도 한번 해보자. 호영을 해주세요. 코사인 150도가 2분의 1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니 시벌탱들아 진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플러스로 바뀔 거고 루트의 3이 될 거고 y랑 z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삼각형 ACP 에서 식을 세워볼게. 자, 근데 다행히 삼각형 ACP는 직각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원래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직각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 이런 느낌이니까 여기선 그냥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 이거다밖에 못 쓰겠지. 자, 그러면 x의 제곱 루트 3은하고 먼저 쓸까? 3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물론 코사인 세타 쪽 이야기로도 식을 세워볼 수 있긴 해. 한번 해볼게. 코사인 세타 갖고 식 세우려면 누구의 제곱은? x의 제곱은 z의 제곱 플러스의 3 마이너스, 아이고 안 이쁘다, 2루트 3z 코사인 세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코사인 세타 관련된 식들도 일단 3개씩을 다 세워볼 수가 있고, 그 다음 그냥 알파벳들만 남아있는 이런 식들도 세울 수가 있어. 그것과 여기 있는 사인 법칙들 식을 또 엮어야 된다고 하는데 잘 안 엮여요. 왜? 여기 사인 세타고 여기 코사인 세타야.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는 뭐다라고 쓴 다음에 루트 1 빼기 사인 제곱 해가지고 그 루트가 있는 식을 엿다가 대입해는 너무 끔찍할 것 같고, 그치? 자, 그래서 좀 막히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 문제는 네가 사인 코사인 법칙 도형 문제에서 시도해봐야 될 일 총 3가지를 다 연습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말고 교과서 순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사인 코사인 배운 다음에 뭐도 배우냐? 탄젠트 정리 같은 소리 하지 마, 이 병신 새끼들. 파라노 진짜, 아유, 한영고 끼리끼리 잘 논다, 잘 놀아. 삼각함수 단원 말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단원에서요. 사인 법칙 배우고 코사인 법칙 배우고 뭐 배웁니까? 교과서를 좀 생각해봐, 이 벌어지더라. 넓이. 그 3개가 우리가 도형 문제를 만났을 때 시도해봐야 될 것들이에요. 오케이? 문제에서 넓이를 구하세요란 말이 없어도 넓이 가지고 식을 세울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 특히나 어떤 경우냐면 당연히 이렇게 풀려면 뭐는 뭐다 이렇게 당연히 등식으로 설정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적어도 뭐 전체 넓이를 미리 문제에서 줬든
아니면 우리가 보통 넓이는 2분의 1 변변 사인 세타를 구할 거잖아. 그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든 해야 이제 요거를 써먹을 수가 있겠지. 근데 지금은 어때? 전체 삼각형이 이쁜 직각 삼각형이니까 전체 넓이가 얼마다라는 걸 알아. 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저 삼각형을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 당연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개의 A, P, B, PBC, PCA를 자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넓이를 표현하자. 물론 이것도 고민이 돼. X랑 1이랑 세타로 쓸지 X랑 Y랑 120도로 쓸지 좀 고민이 되긴 하거든. 그치? 일단 둘 다 한번 써볼게. 먼저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1 곱하기의 사인 세타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or 아니면 X랑 Y랑 120도 갖고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 2분의 1 곱하기 XY의 사인 120도 얼마냐? 2분의 루트 3. 뭐 이쪽 표현이 나올지 이쪽 표현이 나올지 몰라. 일단 둘 다 써볼게요. 자, 그 다음 PBC 쪽도 세타가 나오게끔씩 세워봐. 2분의 1 뭐뭐 사인 세타임? 2Y 사인 세타지. 그러니까 Y 사인 세타. 오른쪽 위에 삼각형도 사인 세타가 나오게끔씩 세워봐. 2분의 1 곱하기 루트 3Z 사인 세타. 그치? 아니면 이쪽 표현을 해볼까? 이제 PBC로 돌아와 볼게. 이번에 120도 써봅시다. Y랑 Z 갖고 사인 150도. 사인 150도 얼마임? 하하, 진짜. 환장하겠다. 그냥 2027학년도 손이나 보세요, 다들. 자, 그 다음. X랑 Z 갖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ZX다. 이건 직각삼각형이니까 금방 나오겠지. 자, 이렇게 넓이도 두 가지 방향으로 식을 세워봤어요.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다 준비해놓고 이 중에 뭘 연립하면 될까를 찾아서 푸는 게 맞아. 근데 이제 잘 보면 뭐랑 뭐를 엮으면 좀 빨리 나올 것 같은지가 보이긴 합니다. 어디로 가볼까? 그치, 뭐 얘는 얘나 큰 상관은 없는데 3번과 누구를 결합하는 게 낫겠어? 1번을 결합하는 게 낫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넘겨봅시다. 한 문자로 통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초록색이랑 콜라보 할게. 자, 그러면 2분의 루트 3은 하고 시작해놓고 X가 무슨 세타예요? 루트 3 사인 세타. 그래서 X 자리에 루트 3 사인 세타가 들어가면 2분의 루트 3에다가 사인 세타의 무엇? 제곱. 그렇지. Y는 뭔데? 루트 3분의 2 사인 세타. Z가 뭔데? 2 루트 3의 사인 세타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네. 맞죠? 자, 그러면 이쪽을 정리할 건데 어차피 약분 좀 할 것 같으니까 양변에 루트 3분의 2를 곱할게. 이거 없앴다 이거야. 루트 3분의 2 곱했으니까 사인의 제곱. 루트 3분의 2 곱했으니까 3분의 4 사인의 제곱. 루트 3분의 2 곱했으니까 4 사인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사인 값이 나오겠지. 내가 구하고 싶었던 게 x제곱 y제곱인데 이 사인 값만 잘 구해지면 x가 얼마고 y가 얼마인지 나올 거니까 마무리 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결국 이 문제는 코사인 법칙이 맥거핀이고 별로 쓸 일이 없었지만 문제를 풀기 전에 저렇게 변이 많이 주어져 있는데 코사인 법칙을 안 써야지 라고 마음 먹기는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아. 당연히 이렇게 써보고 아이 별로 안 썼네 까비 라고 반성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당연히 코사인 법칙 떠오르는 건 정상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 오케이. 좀 어려웠지. 이것저것 조합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99번 가겠습니다. 영상 다 찍고 있으니까 필기 목숨 걸지 말고 유튜브로 나중에 복습해도 됩니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조회수가 1, 2, 3밖에 안 뜨던데. 자, 그 다음 99번 가겠습니다. 99번은 조금 뭐라 그럴까? 계산이 더러워서 수능 문제랑 느낌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올해 수특이니까 우리끼리 문제를 막 감히 평가하지 말자고 그냥 해볼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가 있고요.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 O에서 정수리에 C가 있다. 정수리 C 맞나? 맞지.
자, 그 다음 OB 위의 P에 대하여 요 정도의 P가 있대. CP랑 PQ가 똑같아야 된대. 요거랑 이게 똑같아야 된대. 요 정도의 Q. 그 다음 CD랑 CQ가 똑같아. 뭐야 CD 어딘데? 요 정도인가? CD랑 CQ가 똑같답니다. 그리고 뭔가 원점으로도 보조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고. 좋아요. 코사인 COD, COD 요만큼이 세타구나. 자, 내가 찾고 싶은 것 코사인 세타의 맥시멈과 미니멈을 찾고 싶답니다. 오케이, 자 시작해 봅시다. 일단 생각해보자.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임? 1. 그러면 여기 흰색이 1cm, 여기 1cm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마무리는 누구에서 무슨 법칙 할 것 같아요? COD에서 코사인 법칙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 거냐면 여기에 길이 x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도 일단 x가 될 건데 x를 뭐 세타나 뭔가 아무튼 식으로 잘 표현을 해야 된다 이런 거지. 근데 이제 또 핑크 쪽으로 왔더니 핑크끼리도 길이가 같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y고 여기가 y예요. 허허.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부터가 이제 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 아무튼 결과로는 x로 가야 되는데 x랑 y가 지금 삼각형 CQP 쪽에서 엮였어. 변이 좀 많아. 뭐 하고 싶은데? 코사인 법칙을 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각이 지금 하나도 없어. 그래서 각을 찾는 게 먼저야. 그럴 때 너네가 발견해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지만 직각 삼각형 이런 거 나오면 반응을 해야 되겠지. 여기에 각을 알파라고 해보자. 그러면 직각 삼각형에서 보면 무슨 알파가 뭐분의 뭐야? 초록색을 보세요. 알고 있는 변이 몇 개 보일 거 아니야. 승훈이 맞는 것 같은데 뭔데? 맞아. 사인 알파가 뭐분의 뭐다? y분의 1이다. 이렇게 일단 통일할 수가 있었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 핑크 CQP 쪽을 보면 이제 x랑 y를 코사인 법칙을 연결할 수가 있을 거야. 해볼게. 자, x의 제곱은 뭐 빼기 2y의 제곱 빼기 2y 제곱한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 코사인 알파가 들어와야 되겠지. 당연히 사인 알파가 나와 있으니까 쓸 수가 있겠지. 현재 뭔데? 뭐래 저 새끼. 왜 아무 말도 안 해. 1-의 사인 제곱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맞냐? 그럼 정리 조금 해볼게. 얘는 일단 뭐 2y의 제곱으로 묶을까? 그럼 1 빼기 루트. 여기도 유리화를 해볼까요? 이거 유리화하면, 아니 통분하면 분모 y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루트 한다면 뭐임? y제곱 마이너스 1. 뭐 통분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뭐 이따가 봅시다. 아무튼 이게 x의 제곱이다 라는 걸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법칙 쪽으로 갈 수 있겠다. 이제 노란색으로 가서 코사인 세타를 예원이가 한번 불러봐요. 코사인 세타는 하고 썼다잉. 맞아. 211분의 2-x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결국 1-2분의 1의 x의 제곱을 하고 싶었던 거니까 1-2분의 1 괄호 치고 x제곱이 뭐였냐면 이 새끼였으니까 아예 그냥 바로 가자. 반띵하면 이게 날라가겠지. 맞냐? 그래서 1 빼기 하고 괄호 치고 y의 제곱 괄호 1 빼기 y분의 루트 y제곱 마이너스 1. 맞냐? 그러면 식이 조금 좀 되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어떡하지? 일단 분수인 거 싫어서 1 마이너스, 자, 얘 전개하면 y제곱이고 1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된 다음에 얘랑 얘 약분해주면 y 한 번 있고 루트 y제곱 마이너스 1.
맞나요? 그치.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 식의 최대 최소를 찾는 그 과정이 조금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사실 여기서부터의 좀 식 조작이 뭐 미적분할 사람은 이거 미분해서 구해도 되지만 수투 하시는 분한테는 조금 특이하게 좀 묶어야 돼서 여기서부터는 좀 뭐라 그럴까? 어렵다라 그럴까? 이래서 평가원스럽지 않기도 하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면 루트에 y제곱 마이너스 1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얘 먼저 쓸게. y고 현재 얘를 이걸로 묶으면 뭐 돼요? 잘 가다가 꼭 지랄을 하세요.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를 한번 거꾸로 유리화 해볼까? 이것저것 해보는 거야. 유리화하면 분모 뭐됨? 아니 분모에 뭘 곱해야 돼? y 플러스 루트 y제곱 마이너스의 1. 분자는 뭐 돼? 1. 이렇게 나올까? 그치? 그러면 정리해보면 결국은 y 플러스 루트 자 y제곱 마이너스의 1 분의 루트 y제곱 마이너스의 1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난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고 싶어요. 어떡하지? 이거는 분수식을 다루는 좀 중요한 이야기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해보자. 아니지. x는 양수라고 치고요. 얘 최대값 얼마니?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대입할수록 작아지지 않는데요. 그럼 왜 x가 1일 때가 제일 작아요? 0일 때가 제일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라면? 그럼 0.1일 때가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왜 1은 근거가 없잖아. 물론 미적분러들한테 맞는 말이지. 이거 그려보면 1에서 극대가 되긴 합니다. 답은 2분의 1인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미분을 하지 않고 얘의 최대 최소를 찾고 싶어요. 이와 같이 분모 분자에 둘 다 x가 미지수가 있을 때의 최대 최소를 찾는 아주 흔한 방법. 이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애들이 더 잘 풀걸? 너네가 잘 까먹는 건데. 근데 수능에선 이거 나와요, 여전히. 일단 이렇게 생각해봐. 미지수가 많아서 싫어요. 미지수 없애봐. 줄여봐.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 둘 다 미지수가 있는 게 싫은 거야. 왜? 만약에 분모가 숫자고 분자에만 있으면 분자만 보면 되고 분모에만 미지수 있으면 분모가 클 때가 전체가 작고 분모가 작을 때가 전체가 크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냐. 근데 분모랑 분자 둘 다 x가 있으니까 분모가 클 때 분자도 커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힌트 충분히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맞아. 근데 맞는데 말을 이상하게 했어. 이게 말을 못해요. 그냥 분모 분자 x로 나눈다 하면 안 돼요? 문과 맞니? 자, 이렇게 될 거라서 이제 분모는 산술기하로 최소값 2 찾아주면 최대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분모 분자 중에서 한쪽으로 모는 게 당연히 계산하기에 편하겠지. 근데 당연히 뭐 분자로 몬다는 건 그건 분수가 더 이상 아니니까 우리 입장에선 분모 쪽으로 몰 수 있으면 몰자야. 분모 분자 뭘로 나눠볼까? 근데 이거 내가 계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뭐 한번 해봅시다. 분모 분자 뭐로 나눠볼래? 그냥 이걸로 나눠봐야지. 한번 나눠볼게. 그럼 뭐가 되냐면 이쪽이 루트
y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y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얘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치? 루트 안에 넣어볼까? y제곱 마이너스 1분의 y의 제곱 이렇게 들어와 버리네. 그러면 이것도 또 분수인겨. 싫어. 이렇게 하면 y 하나밖에 없겠죠. 맞냐? 그러면 지금 y가 누구였는지 보자. y 얘거든. y라는 게 뭐 때문에 생긴 거냐면 p라는 친구가 O에서 B 사이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대. 그러면 y가 제일 짧을 때는 p가 어디에 있으면 될까? O에 있으면 되겠죠. 그럼 y의 최소값 얼마고? 1이고 p가 오른쪽으로 빠질수록 대각선의 길이는 길어지겠지. 제일 길 때가 얼만데? 루트 2. 그러니까 y의 범위는 1에서부터 루트 2죠. 맞나요? 이해됨? 자, 그러면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따져 봅시다. 인데 루트 2 같은 거 예를 들어 대입해 볼게. 루트 2 대입하면 어우, 분수 되게 많다. 뭐 대입할 때는 원본 여기다가 대입해도 괜찮을 듯. 그치? y가 루트 2면 얼마 되냐? 앞에 얼마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y가 1일 때는 얼마요? 0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이거고 최소값은 이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물론 y값의 범위가 1부터 루트 2까지였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니까 어떤 친구는 야 그러면 이 지랄 할 필요 없이 그냥 대충 제일 작은 y랑 제일 큰 거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 식이 1일 때가 제일 작고 루트일 때가 제일 크다, 즉 증가하는 형태다라는 걸 이 식에서 확인할 수 있니? 확신은 못하지. 시간이 없으면 대입해서 뭐 찍을 수라도 있겠지만은 실제 공부할 때는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판단 못하는 상태니까 이렇게 식 변형해가지고 y가 최도 최소일 때 이 식 전체도 최대수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느끼는 공부는 필요합니다. 뭐 이 부분의 계산 과정이 조금 지저분하기 때문에 뭐 완벽히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식 세우는 데까지 정도는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계산이 좀 더러웠어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나 수열로 넘어가려고 등차 수열로 한번 봅시다. 챕터 5의 레벨 3를 펴보세요. 자, 다 어려운 문제는 많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122번 한 문제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5예요. 수능 공부에 진짜 도움이 될 법한 문제만 풀고 나머지는 그냥 연습용으로 그냥 집에서 푸시면 돼요. 알아서 해결했겠지. 자, 122번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자, 공차가 2래. 그 다음에 AK는 빵이고 이거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일단 등차 수열의 이미지는 뭐지? 직선. 그러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두면 될 것 같고 AK가 0이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쯤에 K 항이 있을 거고 맨 첫 번째 1이 있을 거고 맨 끝에 M이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을 그냥 더했더니 60이고 절대값을 취해서 더했더니 84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분명 이런 부분이 음수인 친구들일 거고 이런 부분이 양수인 친구가 될 텐데 얘네들의 합을 마이너스 A라고 할게. 그리고 얘네들의 합을 B라고 할게. 합을. 그렇다면 나 조건에 있는 60이라는 건 현재 어떻게 한 게 60이에요? 그렇지. 마이너스 A 플러스 B.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단 건 머릿속으로 그냥 이렇게 쓰면 네가 머릿속으로 A는 음수였습니다라고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써두면 편하게
얘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음수겠네. 좀 눈으로 일치시킬 수 있어서 그렇게 둔 것 뿐이야. 자, 그러면 다조건에 있는 84라는 건 뭔데요? 양수로 다 만들어버린 거니까 A 플러스 B다. 얘네들을 연립하여 A랑 B를 빨리빨리 찾자라는 게 이제 핵심이야. 자, 두 식을 빼면 A 나오겠다. A 얼만데? 12. 더해서 84 되려면 B 얼만데? 72.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M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 또 하나씩 이거야.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다 마찬가지지만 꼭 첫 항부터를 고집할 필요가 있니 없니? 없지. 네가 아는 항부터 가면 좋다. 그러니까 이거를 첫 번째 항이 뭔지 모르지만 K번째 항이 0이니까 A1 플러스 K-1 D는 0 이렇게씩 쓰면 바보 같은 거고, 요 0 되는 거 하나 직전에는 분명 항의 값이 얼마였을 거야? 마이너스의 2였을 거야. 그 다음에는 마사였을 거야.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6이었을 거야. 그 다음은 마팔, 마시 이렇게 있었겠지. 그런데 초록이들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 딱 멈추기 잘했겠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핑크도 마찬가지예요. 막 AK부터 AM까지 더하면 하고 지랄같이 식으로 하지 마시고 분명 얘 다음에는 양수 뭐가 있었을 거고 2, 4, 6 이렇게 있었겠지. 당연히 아직 더 해봤자 71 한참 모자라니까 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8 모자라, 10 모자라, 12 모자라, 14까지 가볼까? 14까지 더하면 일단 얼마냐? 바로 나와줘야지. 가운데가 누군데? 그럼 합이 얼만데? 따라오고 있니? 자, 그 다음 만약에 내가 16까지 더하면 18, 18, 18, 18, 18이 4개 있으니까 1은 2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건 K인데 K는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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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있는 거니까 네 번째 항이었고요. 그 다음 이쪽의 항이 총 8개, 이쪽의 항이 3개, 가운데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총 항의 개수는 12개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오케이. 항상 등차 수열은 직선을 그려놓고 관찰하시고 특히 절대값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첫 항 고집하지 말고 아는 항부터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게 편하다 였습니다. 자, 나머지 두 문제는 그렇게 내가 다룰 만한 문제는 아니고요. 스스로들 해결하실 수 있을 거고요. 수열의 합으로 오겠습니다. 134쪽에 있을 것 같네요. 오, 55번. 공차가 마삼이고 모든 항이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킨다 해놓고 BN은 1 마이너스 AN분의 A의 N 플러스 1이다. 자, 일단 이거 보자마자 느껴야 되겠지. 아, 이거 AN분의 하면 분자 얼마겠다. 마이너스 D. D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분자는 상차는 얼마야? 3이지? 그렇지. 저 새끼는 방금 하품하다가 내가 낚시하는 줄 알고 한 번 더 뒤를 긁지만 3은 맞아요. 자, 주변인들 아주 잘 피하세요. 자, 이제 이 녀석에 대하여 시그마 1에서부터 10까지 BK, AK분의 3 곱하기 BK 플러스 1이니까 A의 K 플러스 1분의 3. 자, 이것이 마이너스 28분의 45가 되게끔 해주십시오. 자, 이것도 그냥 여기서부터 말로 하면 될 것 같아. 세연아,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수열의 합이니? 소거형.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일단 소거형은 일단 이 맘대로 찢어. AK분의 1하고 AK 플러스 1분의 1로 찢어. 뺄셈으로 찢어다 치자. 그럼 분자에 뭐가 나와야 돼? 얘를 통분하면 분자가 뭐 됨? 마이너스 3이 나와. 근데 9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막아주면 되겠다가 될 것이고, 당연히 첫 번째 항 A1분의 1 남을 거고, 끝항 A의 11항분의 1 남을 거고, 곱하기 마이너스의 3. 뭐 그게 얼마다 하면 그냥 등차 수열 마무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너 이렇게 가득 썼니? 글씨가 더러운 것 뿐이니. 자, 56번 좀 어렵더라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수열의 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거든. 그냥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풀어볼게. 세 양수 PQR에 대하여 함수 fx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P sin Q 괄호 x-의 r이래. 근데 일단 이 친구의 주기가 4라고 했으니까 Q 정도는 없애두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현재야 Q가 얼마여야 돼? 오케이, 2분의 파이래. 그러면 F라는 친구는 P 곱하기 sin 2분의 파이 x 빼기 r 괄호 치고 뭐 이런 친구인가 봐요. 맞냐? 그래 놓고 F1은 F2는 1이다. F의 2는 1이다. 를 만족하도록 하는 모든 R의 값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K번째 값을 AK라고 합시다. 요거인 R을 순차적으로 AN, AK라고 하겠대. 오케이. 이거 삼각함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시그마는 이거 다 밝히면 그냥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야, 일단 주기가 4랜다. 근데 F1은 F2는 1이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문제에서 P는 양수라고 했고요. 그래서 일단 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R이 얼마 정도로 평행이동했는지 내가 아나 모르나? 잘 모르겠어요. 그치? 그래서 이걸 삼각함수 문제라고 생각하고 삼각함수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들으세요. 삼각함수를 애매한 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 그리기 편해 안 편해? 안 편하지? 그쵸? 그렇다면 잘 생각해보자. 자, 얘는 fx라는 함수를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겠지.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 그래프에 x equal 3이라는 것을 대입하는 이 시츄에이션과 완벽하게 똑같은 것은 fx라는 함수에 x equal 뭐 대입하는 거랑 똑같아요? 1 대입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겠지. 이게 편해 이게 편해 하면 당연히 이쪽이 좀 편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지금부터 이 fx를 좀 평행이동을 하자. 얘가 지금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된 느낌이니까 플러스 r만큼 평행이동된 느낌이니까 r만큼 간 거 밀어버리자 이거야. 그래서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r만큼 평행이동하면 당연히 식이야. 깔끔하게 p sin 2분의 파이 x가 되겠지. 근데 그림을 다 같이 마이너스 r만큼 밀어버렸으니까 f1이 1이 아니라 f 뭐가 1이 되는 거야, 세연아? 이랑 이렇게가 1인 거구나 라고 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이걸로 풀자 이거야. 자, 그래서 그림을 이제 이쁘게 그냥 편하게 그립니다. 자, 주기가 4라고 했으니까 요 정도가 이제 8, 요 정도가 이제 4, 뭐 이런 상태인데요. 아이고. 여기는 마사, 여기는 뿌사, 여기는 뿌팔, 뭐 이런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P가 곱해져 있네. 그럼 P가 양수라고 했는지, 그럼 상수함수 1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는데? 싫어. 만약에 1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P라는 친구가 1보다 크다는 뜻이야. 맞냐? 그치? 아니면 또 하나 여기다가 그려는 둘게. 만약에 P가 정확하게 1이면 뭔가요? 그러면 요게 y는 1 뭐 이런 식이 되겠지. 맞나? 근데 일단 얘가 아닌 이유부터 빠르게 확인을 해볼게. P가 1이면 당연히 꼭대기, 극대라고 할게요. 극대가 높이가 1이니까 당연히 1이 될 수 있는 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그들의 간격이 무조건 얼마여야 돼? 간격이 4여야 되겠지. 근데 지금 문제에 주어진 건 1 빼기 r이랑 2 빼기 r일 때가 1이래. 간격이 얼만데? 당연히 간격이 1cm일 거 아니냐? 맞아. 그러면 이 그림에서 간격이 1cm인데 높이가 둘 다 1이라고가 말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실에 의해서 이 그림은 빠르게 기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이쪽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야. 그치? 그렇다면, 자, 이쪽은 이거 2cm보다 뭐 해요? 짧지. 반대로 요만큼은 2cm보다 뭐 해요? 벌어졌겠지. 그렇다면 간격 1이 될 수 있는 건 1번, 2번 중에 어떤 모양새야? 1번 모양새다라는 거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근데 간격이 1이래.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각각 얼마여야 간격이 1이면서 높이도 똑같을까? 2분의 1과 2분의 3이어야 되겠지. 그래야 여기서부터의 간격이 같으면서 간격은 딱 1을 만족할 테니까. 이해되냐? 오케이. 그렇다는 건 결국 이 1 빼기 r과 2 마이너스 r이란 친구가 여기랑 여기 같은 모양새, 아니면 여기랑 여기 같은 모양새, 아니면 여기랑 여기 같은 모양새, 이런 형태로 생겨야 된다 이것이. 맞냐? 자, 그래서 1 마이너스의 r이란 친구는 당연히 1 빼기 왼쪽에 있는 새끼니까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런 친구들이 1 빼기 r인 친구들이야.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거 2분의 1에다가 여기는 당연히 4만큼 더한 거, 이쪽이면 뺀 거, 더 뺀 거, 더 플러스한 거, 즉 플러스 4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만약 물론 p는 그냥 정수예요. 음수 될 수 있다고. 왜냐면 1 빼기 r이니까 이쪽 음수가 될 가능성이 더 많아가지고. 자, 따라서 r을 정리해보면 r은 어떤 꼴이니? 고영아. 2분의 1 빼기 4p 꼴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r이 양수여야 된다며. 그러니까 맨 처음 r은 뭐부터 될까요? 양수. 그 다음 플러스 1 넣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1 넣어줘야지. 얼마요? 2분의 9. 뭐 이런 식으로 가겠네. 그치? 일단 대충 러프하게 써놓고 일반화, 우리 AK라고 일반화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살펴본 겁니다. 그랬더니 밝혀진 것이 R이란 친구들은 첫 항이 2분의 1이고 공차가 얼마인? 4인 등차 수열의 형태로 잡히겠구나. 하면 이제 이게 AK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F의 AK, F의 AK, F의 AK 2분의 1 함수값 1. 그 다음 다 1 아닌가? 함수값 쪽은 다 1 아닐까요? 됐냐? 이거 그냥 삼각함수 문제라고 생각하고 공부합시다. X축으로 평행이동된 그림 그리는 거 사바사지만 나는 좀 못하겠거든 잘. 그래서 이쁘게 그려놓고 좌표를 차라리 되돌리는 게 훨씬 더 수월하더라 라는 이야기.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귀납적 정의 쪽 레벨 3 하겠습니다. 한 문제인가 있던 것 같은데 44번 볼게요. 좀 쉬운 문제긴 해. 근데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들어주세요. 자, an 플러스의 1은 마이너스의 4an 해놓고 단 an이 음수. 그 다음에 an 마이너스의 n 단 an이 0 이상. 근데 나보고 A10을 줘놓고 A1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거는 흔하디 흔한 역추족 문제죠. 자, 이렇게 역추원 문제 나왔을 때 만약에 지금 주어진 것처럼 점화식이 매우 단순하다면, 단순하다는 건 제곱 같은 게 없을 때를 말하는 거야. 그럴 때는 역함수의 느낌으로 누구는 하고 정리해둘 수 있다. AN은 하고 정리해도 좀 더 편하지 않겠냐. 그래서 AN은 하고 일단 써볼게요. 자, 가영아, AN은 하고 쓰면 위쪽 테크는 뭐가 됩니까? 자, 그 다음 아래쪽 테크는 뭐가 됩니까?
오케이, 요렇게 나오겠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항상 했었던 주의사항이 뭐냐면 조건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대로 따라와야 되고 이쪽도 그대로 따라와야 된다. 까지를 이제 내가 항상 말했던 건데 여기서 한 술만 더 뜨고 싶어서 물론 모든 문제가 다 뜰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처럼 간단한 문제는 뜰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것은 인풋하고 아웃풋 중에 어느 쪽에 대한 조건이야? 씨발 생김새만 봐도 아웃풋 쪽이랑 똑같지 않니? 그니까 이걸 집어넣어서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미친놈아. 이 방향에서는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겠지. 근데 그걸 바꿨잖아. 왜 나 역추론해야 되니까. 얘가 인풋이고 얘가 아웃풋인데 아웃풋 쪽에 대한 정보란 말이야.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런 조건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해보고 그 결과가 맞니? 하고 검증을 했었어야 되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귀찮다. 일단 가보고 아차차 가보고 아차차를 했었어야 되니까. 근데 이 문제는 좀 쉬워서 이 짓거리까지도 가능해. 미리 생각하자. 야, 결과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얘가 음수라는 것은 얘가 무슨 수야? 양수.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아웃풋에 대한 이야기고 인풋에 대한 이야기로 바꿀 수가 있다면 바꿔두는 게 훨씬 낫지 않냐. 맞아. 또 결과가 0 이상이래. 근데 얘 더하기 n 한 게 0 이상이래. 그럼 얘가 뭐보다 어떠면 a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n보다 크면 이렇게 인풋에 대한 정보로 바꿔둘 수가 있지. 그러면 이거 그냥 이런 점화식에 대해서 정추론, 즉 A1 넣어서 A2, A2, 3 이렇게 쭉쭉쭉 그냥 대입만해서 빨리빨리 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쭉 할 수 있을 거라고. 이해되냐? 그럼 한번 해봅시다. A 12, 20이 된다. 그래 좀 많이 가야 되네. 뭐 해보지 뭐. 자, A의 9로 빠꾸 해보겠습니다. A의 9는 자, 인풋에 해당하는 an 플러스 1이 0보다 큽니까? 예. 그러니까 위쪽 태그 그냥 탈 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 얼마? 5. 그 다음 자, A의 10이에요. A12 뭐보다 큰지 보면 되는겨? 마 9보다 크면 되는지 보면 되는겨? 뭐 당연히 크죠. 그러니까 아래 태그도 됩니다. 라서 뭐야? 이게 뭐라고요? 그렇죠. 20에다가 9를 더합시다. 가 되는 거고. 이제 A의 8로 갈 텐데 A8은 만약에 이게 위쪽 태그 못합니다. 아래쪽 태그 탈 수 있나 보자. 마이너스 5가 누구보다 마8보다 큰지래. 크긴 하겠다. 그러면 아래쪽 태그로 가서 어떻게 되냐? 3. 그 다음 29는 위쪽 태크를 탈 수 있긴 하지만 문제에서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는 가봤자 정수가 아님.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보자. 갈 수 있니? 갈 수 있죠? 그러면 얼마냐? 39야 38이야 뭐야? 37이야 30 뭐야? 8이랑 해야 되는 거 7 이야 8도 해야 되는 거 맞지? 자, 그 다음 3에 대하여 3은 0보다 크니까 윗테크를 탈 수 있지만 타버리면 음수가 될 거기 때문에 위쪽 테크를 타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 아래쪽 테크를 탑시다. 당연히 뭐 마이너스 뭐시기보다 크니까 아래쪽 테크는 탈 수가 있을 거야. 근데 A8은 하고 집어넣을 거니까 n이 7인 상태. 마 7보다 큼 넘겨서 7을 더해야 됨. 얼마임? 10. 37은 당연히 윗테크 탈 수 있지만 마이너스 4분의 1하면 안 됨. 그리고 아래쪽 테크는 당연히 탈 수 있음.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되겠죠.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거야. 물론 요즘 킬러 문제로 이 문제가 나오면 여기 조건이 굉장히 복잡할 거야. 뭐 AN이 3의 배수일 때 아닐 때. 이런 때는 뭐 이렇게 인풋에 대한 정보로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번 6평에서는 이 기납적 정의가 쉽게 나왔지 않냐. 그런 식으로 좀 쉽게 출제가 되면 아웃풋 정보를 인풋까지도 바꿔서 그냥 더 쉽게 만들어 놓고 풀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라고 다뤄봤습니다.